오픽 목표 등급이 IM1 아니면 IM2 혹은 삼성 오픽 3급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 목표 등급이 IM1 혹은 IM2 아니면 삼성 오픽 3급이신 분들이 단기간에 목표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오픽 등급과 오픽 공식 등급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오픽 등급 IM1과 IM2를 삼성 오픽에서는 3급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IL 등급을 삼성 오픽 4급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IM3와 IH는 삼성 오픽 2급이고요. 맨 꼭대기에 있는 Advanced Law AL 등급을 삼성 오픽에서는 1급으로 분류를 해 놓았네요. 그런데 왜 IM1과 IM2 등급을 삼성 오픽에서는 3급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분류를 해 놓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오픽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오픽 등급 IM1과 IM2는 차이가 큰가요? 오픽 시험이 처음 시행되었던 1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IM 등급이 1, 2, 3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Intermediate Mid, 즉 IM 단계 하나만 있었는데요. 당시에 오픽에 응시했던 응시자들의 등급을 분석해보니까 절반 이상이 IM 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픽 시험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었고 IM 단계를 지금처럼 1, 2, 3라는 숫자를 붙여서 3등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 요소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평가 요소들을 제대로 모르면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신의 목표라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유창성, 표현력, 답변 구성, 그리고 습관적인 문법 에러의 양입니다. 답변을 할 때 얼마나 영어다운 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는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답변 구성을 지키면서 문장이나 단락 사이의 결속력은 어떠한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에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평가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오픽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로 하는 오픽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이 4가지 평가 요소들 가운데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내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보다 빠르게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4가지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이러한 4가지 평가 요소로 오픽 등급을 바라봤을 때 오픽 등급 IM1과 IM2는 시쳇말로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픽 등급 IM1과 IM2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IM2와 IM3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오픽 등급 IM1과 IM2는 원래 IM 등급에서 분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픽 등급 IM3는 오픽 등급 IH에서 분리되어 나온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픽 등급 IM3는 오픽 등급 IM2보다 조금 잘하는 등급이 아니고 IH보다 조금 못하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삼성에서는 그래서 IM1과 IM2를 삼성 오픽 3급으로 하나로 묶어서 분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픽 시험은 40분 동안 진행되는 본 시험에 앞서서 약 2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죠. 제일 먼저 오픽 서베이를 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6단계 중에 한 단계를 고르는 오픽 난이도, 즉 셀프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6단계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픽 난이도는 3단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3단계와 4단계의 출제 공식이 동일하고 5단계와 6단계의 출제 공식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등급이 IM1이나 IM2일 경우에는 3단계나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있게 4단계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를 선택했다고 해서 좀 더 쉬운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픽 난이도에서 3단계나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15문제 출제 공식이 결정이 됩니다. 100% 일치하는 출제 공식을 보고 계시는데요. IM1과 IM2 등급을 위해서 어떤 출제 공식이 적용되고 15문제를 구성하는 오픽 문제 유형들 가운데 어떤 유형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IM1이나 IM2, 삼성 오픽 3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면 15문제 출제 공식이 결정이 됩니다. 1번 자기소개 이후에 5개의 콤보가 등장을 하죠. 이 콤보라는 것은 바로 주제를 의미하는데요. 즉 오픽에는 5개의 주제가 출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픽 서베이에서 선택한 주제들 중 3개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2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는 돌발 주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선택 주제와 돌발 주제의 비중이 3대2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1번 자기소개 이후에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문제 유형 기준으로 1, 2, 3, 1, 2, 3 유형이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자가진단을 하게 되죠. 비슷한 질문, 어려운 질문, 쉬운 질문 이렇게 3가지의 선택사항이 나오는데요. 이미 오픽 난이도와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째 자가진단에서는 어디를 선택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 즉 유지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8번부터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번, 9번, 10번에서는 문제 유형 기준으로 1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 경험에 대한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콤보가 11번, 12번, 13번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4, 15번이 유일한 2단 콤보로서 문제 유형으로는 1번 유형과 5번 유형이 나오면서 시험이 마무리됩니다. 이들 유형 가운데 목표 등급이 IM1이나 IM2일 경우에는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3번과 4번 유형, 그리고 롤플레이 콤보인 6번과 7번 유형, 이렇게 4가지 문제 유형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1번과 2번 유형은 장소나 종류 혹은 활동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고요. 3, 4, 6, 7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답변 훈련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픽 목표 등급이 IM1과 IM2인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 발화량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즉 답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는 것인데요. 답변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인 공원가기 11번 문제 롤플레이 문제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ekend, a friend asks you to go to the park with him. Ask 3 to 4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pertinent details of this meeting. Next weekend, a friend asks you to go to the park with him. Ask 3 to 4 additional questions in order to find out the pertinent details of this meeting. 다음 주말에 친구가 함께 공원을 가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공원을 가는 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너 가지 질문을 하세요 라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 공원가기 롤플레이 11번 문제에 대한 IM1 그리고 IM2 수준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You'd like to go to the park with me next weekend? Sure. I believe I have time on Saturday. First of all, which park are you thinking of visiting? Is it the one near my house, or is it located further away? Secondly, what do you want to do while we're at the park? I need you to tell me so that I can determine what I should wear. After all, I don't want to wear the wrong clothes and be uncomfortable. Third of all, how long would you like to stay at the park? Is this going to be a short trip or a longer one? Tell me what you think. You'd like to go to the park with me next weekend? Sure. I believe I have time on Saturday.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 요소 가운데 답변 구성이라는 요소가 있었죠. 답변에 도입을 하는 단락과 질문단하는 본문 단락 서너 개, 그리고 마무리라는 단락을 통해서 답변의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각각의 문장과 단락 사이에 결속력이 좋아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를 보면 상대방이 질문한 것을 다시 요약하면서 함께 가겠노라고 답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질문을 3개나 4개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몇 번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락 간의 결속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First of all, which park are you thinking of visiting? Is it the one near my house or is it located further away? 제일 먼저 어느 공원에 갈 건지 묻고 있죠. 집 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멀리 가야 되는지. Secondly, what do you want to do while we're at the park? I need you to tell me so that I can determine what I should wear. After all,
I don't want to wear the long clothes and be uncomfortable.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원에 가서 무엇을 할 건지를 물어보면서 친구에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묻고 있네요. 잘못된 옷을 입어서 불편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였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Third of all, how long would you like to stay at the park? Is this going to be a short trip or a longer one? 공원에서 얼마나 머물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Tell me what you think 하면서 답변이 끝이 나게 되네요. 이렇게 도입, 본문 단락 3개, 마무리라는 구성 속에서 이 정도 길이로 답변을 하게 되면 대략 50초에서 60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픽 등급 IM1 혹은 IM2를 위해서는 이 정도 답변 길이면 충분합니다. 끊김이 잦고 연결이 불안정한 버벅거리는 2분짜리 답변보다 깔끔하게, 유창하게, 결속력 있게 답변하는 50초, 60초짜리 답변이 훨씬 더 높은 점수, 즉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1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도입, 본문, 마무리라는 구성을 생각하면서 큰 끊김 없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픽 시험을 준비하면서 본인만의 스크립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픽 교재나 갖고 있는 스크립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큰 틀은 유지한 채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끼워 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창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돌발적인 질문들이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답변 길이를 50초에서 70초 정도 1분 근처로 설정을 해놓고 끊김이 많지 않도록 유창성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끊김과 머뭇거림이 많은 긴 답변보다 그렇지 않은 1분 정도 답변이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방법이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을 정도로 검증된 방법인 쉐도잉 훈련과 녹음 훈련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어민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말하는 쉐도잉 훈련은 영어다운 톤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가 큰 훈련이고요. 동시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장 패턴과 덩어리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쉐도잉 훈련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유창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쉐도잉 훈련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의 답변을 직접 녹음해보고 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서 이미 설명드린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4가지 평가 요소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진단해보고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창성, 표현력, 답변 구성, 그리고 문법 에러의 양이라는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 자신의 답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제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연습했던 답변 한두 개를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기존에 있는 스크립에다가 내 이야기를 곁들이는 창작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오픽 등급 IM1과 IM2를 위해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셨죠? 오픽은 영어 말하기 시험이고 개인마다 영어 말하기 수준이 다양한데요. 큰 전략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말하기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 만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제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세밀한 진단과 함께 등급 달성을 위한 꿀팁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subscribe to the channel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so that you know when another video is up on my channel.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ll see you next time.